세계일 줄 아는 꿈을 품고 있었다. 그저 그런 한갓 꿈으로 끝날 수 있었다. 내가 여유있게 여행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나는 남들에 비해 크나큰 단점이자 좋은 시선으로 보자면 장점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만 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고 험하다면 험한 일들도 적지 않게 당해봤다. 하지만 그래야 했다고 생각한다. 난 20살 되기 전까지 정말이지 자아실현의 욕구가 1도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 문제는 아니다. 난 정말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반도 못 쫓아갈 정도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행운하다. 오히려 그 영향일지 모른다. 한국에서 바라해봐야 결과가 고만한 수준에서 뻔한 것 같으니 판을 벗어나 나를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곳을 찾고 싶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떠난 세계여행. 영상엔 없지만 이미 꽤 많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여행으로 얻는 뭔가 새로운 긍정적인 느낌을 맛봐서인지 더욱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다. 비록 똥이더라도 반드시 찍어 먹어봐야 되겠다고. 참 감사하게 좋은 나라에 태어났지만 남은 생을 살고 싶은 나라는 직접 보고 겪으며 선택하고 싶었다. 첫 목적지는 그리스였다. 원래는 우즈벡, 카자흐스탄 등이 너무 가보고 싶어서 무조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를 먼저 목적지로 생각했지만 까다로운 코시국이라 그럴 수 없었다. 당시 입국이 가장 쉬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던 튀르키예를 대신해 그리스를 선택한 게 난 놀러 간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대면한 것이었다. 인천공항에 가보니 그 상황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나가더라. 그 2022년 1월에도 참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라는 게 실감이 갔다. 그리고 튀르키예를 거쳐 그리스에 가는 항공편에 올랐는데 환승할 때 보니까 나랑 어떤 남자 한 분 빼고는 다 튀르키예에서 내리더라. 그분도 나름의 특별한 사연이 있었고 지금도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 여행을 할 때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며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유명 관광지, 맛집 등등을 세세히 공부하며 여행 전부터 후까지 깊이 있게 즐기는 유형. 학구파가 아닌 나로서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유형.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낯선 곳에 맞닥뜨리고 싶어 그냥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맞다. 난 절대적인 후자다. 기본적인 치안 상태만 점검하고 그냥 나서서 모르던 세상과 만나는 일이 정말 너무 좋았다. 거리엔 어떤 색다른 풍경이 있을지, 영어는 통할지, 현지 슈퍼엔 어떤 새로운 게 있을지, 체감 물가는 어떨지, 낯선 이방인을 보면 어떻게 대할지 등등. 그냥 카메라 들고 나가서 걷기만 했음에도 너무 설레어서 하루에 기본 3-4만 보씩 걸었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병적으로 가는 곳의 정보를 사전에 완전 차단하며 다녔다. 예전에는 자주 보던 여행 유튜버까지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시작한 일정이다. 그리스는 정말 내 상식을 완전히 깨워준, 역시 모든 건 부딪혀봐야 알 수 있다라는 내 주장에 확실한 근거를 준 참 감사한 나라다. 신들의 나라 그리스. 그리고 백인이 주인 유럽권 국가이기에 나 역시 사람들의 큰 호의를 기대하진 않았을지 모른다. 인종차별을 제대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외국인들과 오래 일하며 백인들이 다른 인종을 어떻게 보는지는 익히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맞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 백인 우월주의는 당연히 반감이 있지만 그 백인들과 술자리에서 가볍게 농담조로 받은 공격에선 딱히 할 말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 예를 들면 백인이라서 마냥 우월한 게 아니다. 자본주의,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에어컨 등 인류를 더 편하게 만들어준 발명품들을 만든 발명가들을 보면 대다수가 백인들이다. 우리는 단지 그 위대한 인간의 후손들을 조금 더 존중할 뿐이다. 그러면서 보편적 미의 기준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희가 더 나아가서 소위 기득권이 된다고 하면 지금 기득권 마냥 갖고 있는 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힘은 가져보기 전에 모른다. 진지충인 나는 외국인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에도 이런 부류의 이야기를 즐기곤 한다. 내가 논쟁에서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다른 한국인들은 어떻게 응수했을까? 당시 난 깔끔하게 내가 졌다고 생각했다. 이런 백인의 나라라는 선입견을 안고 간 그리스. 하지만 상상도 못한 발칸의 정에 정말 제대로 당하고 말았다. 내 영상 초반에 등장한 루비 자매, 그리고 밀레나 자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아주 정말 제대로 당하고 말았다. 영상의 내용은 조금 더 거짓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흘러간 내용들이다. 그리스에서 난 본의 아니게 심하게 얻어먹고 대우받고 다녔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구독자 500도 안 되는 베이비 채널에서 달콤한 알고리즘의 맛을 보기도 했었다. 그리스가 속한 발칸반도, 거기 문화가 그렇단다. 손님은 극진히 대해야 한다는. 그 발칸의 정을 제대로 느끼고 왔는데 우리 그리스 친구들 한국에서 오면 꼭 우리 한국의 정을 더 제대로 보여주고 말겠다. 정말 시중일관 서로 계산하겠다며 다투던 그리스 일정이었다. 그리고 이는 다음 나라 알바니아행 배싹, 그리고 항구에서 수도까지 가는 버스비까지 이어졌다. 그건 마저 내주더라. 지독한 녀석들. 더욱이 당시 작게 운영하던 영상회사에 도움을 준다며 알바니아에 있던 방송국 PD 삼촌에게 부탁해 TV 출연까지 시켰었다. 최근엔 서로 인생 사느라 바빠 제대로 연락도 못하고 지내는데 이 영상 게시 후에 인사 한번 해야겠다. 참 빚진 게 많다.
다음 일정 북마케도니아에서도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버스로 국경을 이동했는데 몸 상태가 심히 좋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시 전 세계인을 공포에 몰아넣어 팬데믹 사태까지 몰아넣었던 코로나에 걸렸던 거야. 몸이 아프다 못해 정신까지 또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보물 이후 고프로를 버스에 두고 내렸었다. 동유럽 취하는 익히 들어 다들 알 것이다. 참고로 리암 니슨의 무쌍으로 유명했던 무법지대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 테이큰의 무대가 바로 이 알바니아이다. 거기서 난 말도 안 되는 행운을 겪었다. 1. 말도 안 되는 숙소 구하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기간이었다. 그 나라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숙소를 구한다고? 호텔에선 당연히 안 받아줄 것이고 도움을 청해 전용 격리 호텔로 가면 여행 예산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다. 일단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정신도 흐릿한 상태에서 그냥 예약한 호스텔. 그 이전 여행지 알바니아 호스텔에서 내 맞은편에 기침 죽어라고 하던 그 백인 녀석에게 옮은 게 확실했다. 불쌍은 했지만 밤새 기침을 하는 등 솔직히 모두에게 불편함을 안긴 터라 나 역시 그 친구와 호스텔 매니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고스란히 당해야 할 타이밍이었다. 더욱이 나는 동양인이다 보니 더 차별을 받겠지? 하지만 이게 웬일? 여행 중 가성비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좋은 호스텔이었는데 투숙객은 나 혼자. 묵었던 일주일 내내 손님은 나 혼자고 심지어 주인장마저 처음 체크인할 때 빼고 거의 본 적이 없다. 정말 뜻밖의 자체 격리였다. 2. 현지인 친구의 도움으로 9%까지 되찾음. 이 사실을 안 모든 현지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는 현지인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3. 카우치 서핑 앱을 통해 알게 된 아나라는 미모의 여사친. 자기도 한 달 전 코로나에 걸려봐서 얼마나 끔찍하지 않다며 다 낫고 건강 챙기고 다시 떠나라고 했다. 그동안 자기 집에서 묵으라며 본인 방까지 내어줬다. 본인은 거실에서 자면서까지. 헬레나에게도 이야기했던 내용이니 편하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때 여자를 철벽치고 다녀야지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현재 코인 컴퍼니는 없었을 수 있다. 그렇게 건강을 다시 되찾고 떠난 다음 여행지 불가리아. 불가리아에서도 재미난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간결히만 정리하자면 이곳에서도 발칸의 정은 계속 이어졌다. 가는 곳곳마다 환대를 받고 선물을 받고 좋은 분들을 소개받았다. 여기서 만난 한 방송사 높은 직급의 PD님은 나중에 한국과 같이 할 일이 있을 때 꼭 협업하자며 진지한 제안도 남겨주셨었다. 그리고 또 다음 여행지. 여기서부터 운명의 화살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원래 불가리아 다음으로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고 발트 3국, 핀란드를 거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후 서유럽을 여행할 계획이었다. 그렇다. 누구든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주변국에 굉장히 많은 양국 피라민들이 들어와 있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각국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걱정해주며 지금은 올 시기가 아니라고 조언해줬다.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피라민은 이해되는데 러시아 피라민은 웬 말이냐고. 러시아 국민들도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싶지 않다면서 국경을 탈출한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접경국 조지아는 난데없는 러시아 관광객들로 인해 뜻밖의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다만 그로 인해 물가가 전쟁 전보다 거의 3배가 올랐다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간 튀르키예에서도 또 인생 경험을 하고 만다. 북서유럽 같은 찐 유럽을 여행하며 겪을 수 있을 인종차별 예행 연습. 당시 페네르바체에서 뛰던 김민재에 대한 터키인들의 찐사랑. 본인의 알몸 사진까지 보내며 노골적으로 대시하던 결국 지금은 한국에서 외국인 모델로 활동 중인 터키인들의 한국 사람에 대한 과한 대시. 터키 문화를 알려주겠다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준다 하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이려는 친구. 여행하다가 취업 제안 받은 일. 한국말을 나보다 잘하는 터키인들. 성격이 나 같아서 찐남매된 친구. 한국이 좋다고 해서 어쩌다 만나보니 미성년자였던 귀여운 터키 조카. 안탈리아 바닷가에 그냥 놀러갔다 호텔에서 친해진 내 오늘 카피에 갔던 친구. 카파도키아에서 만난 찐 자연인 멕시코 친구. 말이 안 통해도 충분히 데이트할 수 있다던 당돌한 친구 등등.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소중한 인연들도 많다. 난 여행 중 한국 분들은 혹여나 부담일까 싶어 영상을 아예 안 찍는다. 그런 구독자 3,000도 안 되는 채널을 알아봐 주시면서 길에서 서로 반했던 멋진 형님들이야. 그래서 한 달만 있으려던 튀르키예에 2달을 있게 됐다. 아, 그런데 튀르키예라는 이름은 지금도 입에 붙질 않네. 그리고 다음 여행지. 왠지 모르게 너무 가고 싶었던 나라. 하지만 끝내 못 가게 된 나라. 곽튜브의 나라 아제르바이잔. 왜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예정하던 목적지에 현지인 친구들을 한 명씩은 미리 다 만들어 놨었는데 그 중에도 유독 대화가 재밌어서 맨날 이야기하던 현지인 친구 덕분인지 그 나라 가는 길에 육로상 중간 지점이라 잠시 들른 다음 국가는 조지아였다. 그리고 떠나는 상황에서까지 훈훈함을 넘어 뜨거움을 줬던 튀르키예. 그리고 이를 올곧이 이어받아 바로 추울 틈이 없게 만들어준 조지아. 솔직히 조지아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정식 목적지는 아니었다. 일단 개인적인 이유겠지만 이전 나라들에선 인스타그램 등으로 친구를 쉽게 사귀고 갔었는데 이상하게 조지아는
인연이 없었다. 그래서 가는 날까지 볼 수 있을지 연락은 될지 하던 애매한 관계에 있던 친구 단 한 명밖에 없어서 여차하면 바로 패스하려던 마음으로 입국을 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 친구가 시발점이 되어 상상도 못하던 조지아에서의 한국 사람도 직접 겪을 수 있었다. 친구와 잠시 걷던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젊은 친구들, 상상도 못할 한국 사랑에 대한 말을 늘어놓는다. 시작이 좋았다. 그리고 호스텔에서 친해진 독일, 러시아, 중국 친구. 중국 친구도 맨날 요리를 해주는 등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영어가 부담스러워인지 함께 하진 못했지만 함께 다 같이 맥주 한잔 하러 간 곳에서 만난 감사한 한국인 친구. 그 친구 덕에 좋은 형님 누님들도 알게 됐고 또 유튜브에 간택을 받게 되었던 이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하는 조지아 최고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인터뷰 또한 그 친구의 소개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가끔 궁금한데 잘 지내고 있겠지? 자, 이제 대망의 아제르바이잔을 가야 할 차례이다.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차만 타면 바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까지 직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아제르바이잔에 가게 될 시 다음 행로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은 북쪽엔 러시아, 서쪽엔 아직 전쟁 중인 아르메니아, 동쪽엔 바다 건너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남쪽엔 이란이다. 참 이 나라도 지역 여건이 무척 허덜덜하다. 당시 러시아는 전쟁 중이었다. 아르메니아도 당시 전쟁까지는 아니었지만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는 입국이 안 된다. 동쪽 투르크메니스탄은 말 다 했지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거기는 공무 목적 외에 입국 자체가 아예 불가였다. 요즘 수많은 여행 유튜버분들이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곳 여행기는 빠니님밖에 없는 걸 보면 아직도 쉽지만은 않은 듯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아르메니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순으로 순서를 바꿨다. 아제르바이잔 이후엔 튀르키예를 다시 거쳐 이집트로의 일정까지 정해놓은 상태였다. 이렇게 간 다음 목적지 아르메니아. 조지아에서 알고리즘 맛을 톡톡히 본 탓에 아르메니아는 오자마자 한 4일은 그냥 호스텔에서 편집만 했다. 사실 여태껏 그랬듯 공부를 억지로 안 하며 다니니 아르메니아는 전혀 모르던 나라이기도 했고 또 이란, 아제르바이잔에 비해 기대를 덜 하고 있기도 했다. 그래서 5일 정도가 지나서야 집 구석 밖으로 나왔고 마침 불가리아에서 친해진 포르투갈 친구가 아르메니아를 지나던 상황이라 그 친구랑 맥주나 한잔 할 겸 나갔다. 그렇게 길을 걷는데 누가 뒤에서 혹시 한국분 아니세요? 이러는 것이다. 발음이나 억양, 의심의 여지 없이 반가운 한국분이구나 하고 뒤돌아봤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결국 이분들 덕에 한국분들께 아르메니아를 알리는 엄청난 영상이 또 하나 만들어졌다. 이 영상 이후에는 아르메니아 가는 분들이 이분들의 댄스장을 성지처럼 다녀갔다고 한다. 아르메니아 좋았지만 이전 여행지들에서 이미 시간을 너무 써서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얼른 비자를 받고 다음 나라로 넘어가야 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제일 오랫동안 버스를 탄 기록은 얼마나 될까? 난 이때 깨졌다.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이란 수도 테헤란까지 가는 버스가 그랬다. 무려 23시간이 걸려버리더라. 그렇게 도착한 이란인데 비자는 꼴랑 13일, 또 심카드는 먹통에 환전까지 난리였다. 아주 가장 스펙터클한 시작이었다. 그래도 하나하나 침착하게 도와준 친절한 현지인들 덕에 다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이란은 정말 내 상상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내가 가서 사귄 첫 현지인 친구에게 받은 선물이 뭐였을까? 바로 CD였다. 아주 적극적인 친구분이었다. 원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기로 유명한 페르시아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방송도 출연하고 마을 어르신에게 용돈도 받고 한국말을 배우는 예쁜 처자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될 이 세부다라는 친구 덕에 스테디셀러 영상도 하나 남길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내 영상에 이란 출연자이신 가잘님은 지금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장학금 전액을 지원받으면서 한국에서 생활 중에 있다. 참 대단한 이란 여성분들이다. 아제르바이잔은 결국 나와 인연이 닿지 못했다. 비자까지 신청해서 받아놨는데 원래 있던 테헤란에서 바쿠 가는 버스가 끊겨 수소문 중 찾은 당시 유일한 입국 가능한 루트가 타브리즈에서 출발하는 일정이었다. 호언장담을 했던 세부다였기에 믿고 갔는데 결국 그렇게도 여자 마음을 몰라주냐며 나를 질타하는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말했듯 여자 만나러 간 게 아니었으니까. 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나라 인도. 인도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 대접을 과하게 받았다. 지금까지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스윗한 인도 자매들과 또 이들을 통해 만나서 간 인도 북부 구자라트에서 차량, 호텔, 룸서비스, 음식까지 다 지원받으면서 다녀온 썰까지. 내가 다시 봐도 이게 진짜 가능한가 싶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란에서 받은 관심 이후에 굳히기로 두바이 영상과 업로드 순서까지 바꾸면서 인도 영상들이 기대를 했을까. 하지만 인도 영상은 단 한 개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아쉬웠다. 두바이는 여행이라기보단 이란에서 인도 가는 길에 잠시 들릴 수밖에 없는 정거장 같은 개념이었는데 역시 카우치 서핑을 통해 알게 된 두바이 마더 덕분에 그 집에서 살며 잘 먹고 잘 마시고 왔다.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두바이 마더는 내가 떠나던 날 거의 협박조로 자기랑 그냥 계속 같이 있자고 하기도 했다.
원래는 적어도 2년 정도는 한국에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쟁의 여파로 여행 방향이 바뀐 김에 우리 부모님이 추석 대목 때 늘 일손이 모자라 힘들어 하시니 아예 잠시 한국에 들러 돕고 다음 나라로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당시 구독자 1만 3천 분 정도였을 것이다. 감사했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주시는 그때 그 1만 3천 분을 위해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 1초 돼본 적 없이 다음 목적지 중앙아시아를 다이렉트로 지르려던 그때 오래 알고 지내는 지금은 익산에 사는 형이 내가 한국에 잠시라도 왔는데 그래도 소주는 한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도 그래서 만나고 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 이 형은 원래 필리핀에서 하던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다 접고 한국에서 사는 중이었다. 근데 갑자기 필리핀 돈 약 40만 원어치를 주는 것이다. 베트남 돈 10만 원어치는 덤으로. 난 그때까지 동남아시아는 내 여행 리스트에 있지도 않았고 갈 생각 재료였기에 거절했다. 굳이 가지도 않을 거 돈 받아서 뭐하냐고. 형 말에 따르면 그때가 2022년 9월 정도였는데 필리핀 페소가 2023년부터는 더 이상 국권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걸 안 쓰면 그냥 버리는 돈이 된다는 것이다. 아니 그냥 원화로 환전해서 쓰면 안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등등이 나 역시 떠올랐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여태껏 선입견도 있던 탓에 안 가본 필리핀 그냥 한번 갔다가 싱가포르 넘어가서 기차로 말레이시아 통과해서 태국이나 빨리 가서 태국에서 활동하는 10만 유튜버 방수나 만나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결국 필리핀으로 가게 된 것이다. 지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형의 말이었지만 준다는데 뭐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다. 필리핀은 커플들끼리 가는 거라는 선입견이 세게 박혀서 가서 뭐 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환상에서 멜리도를 정말 가고 싶었지만 갔다가 왠지 거기 빠져버릴 것 같아서 너무 루즈하게 동남아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아 마닐라에서 영상 편집만 좀 하다가 며칠 후에 바로 싱가포르로 서둘러 이동을 했다. 싱가포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배낭여행자에겐 맞지 않는 듯한 나라라는 느낌이 강했다. 사실 두바이도 그랬지만 그땐 두바이 엄마를 잘 만나서 좋은 경험했지. 싱가포르에서도 애플 다니는 싱가포르 엄마와 친해질 뻔하기도 했다. 며칠 괜찮으니 자기 집에서 묵어도 좋다는 것이다. 근데 원룸에서 뭐 어떻게 하자고. 감사한 마음만 받고 빨리 다음 일정으로 가야겠다며 숙소에서 다음 일정 교통편을 검색 중이었다. 여기서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다. 원래 생각한 옵션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기차를 타고 태국 방콕으로 가는 게 제일 당연했고 심지어 제일 쌌다. 또 태국을 가야 주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도 가볼 수 있고 또 방글라데시, 네팔을 거쳐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로도 갈 수 있으니 너무 당연한 방향이었는데 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호주를 갈 생각도 없었기에 진행 방향도 고립되고 또 가장 비싼 옵션이었다. 일정 중 처음으로 도착 비자 비용 4만 원 가량을 내며 또 공항에서 심카드를 사서 등록하려는데 난데없이 500불의 세금을 내라고 하고 게다가 공항에서 도시까지 택시를 타려는데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그나마 잡은 택시에서 번역기를 이용하면서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는데 처음 말한 거랑 말이 자꾸 달라지니까 가다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나를 버리고 가는 등 안 좋은 일의 연속이었다. 솔직히 이때 엄청 후회했다. 내가 뭔 미친 짓을 한 거냐며. 근데 지나고 보니 이게 다 신의 뜻인 거겠지? 소름이다. 이렇게 장모님의 나라 인도네시아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나 역시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관심 없었고 아는 건 딱 발리 정도였다. 입국 전 알던 현지인 친구는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는 곳인 자카르타 오기 전에 본인의 고향 말랑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입국한 수라바야 공항 근처이니 강추한다고 꼭 들렸다 오라고 해서 들른 말랑인데 거기에서 황금 같은 체류 기간 1개월을 다 써버리게 된다. 다들 웃었다. 인도네시아 와서 말랑에서만 한 달을 어떻게 보내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우리 형 시스코다. 이 형은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고 멋있었다. 나를 좀 많이 좋게 봐준 것 같은데 형이 여러 가지 사업 영감을 줬다. 엄청난 규모의 양계장을 운영하는 이 형은 자기는 치킨 고기는 잘 안 쓰는데 그 이유가 계란이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고기가 질겨서 맛이 없기 때문이란다. 세계 최대 닭 소비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은근 치킨에 있어서는 다양한 조리법이 많이 없는 듯하다. 굽거나 튀기는 게 다인데 이렇게 하면 고기는 질긴 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상품성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엔 여러 가지 닭 조리법이 있으니 내가 배워서 뭘 하나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닭은 형이 엄청 싸게 내어주겠다고. 그래서 생각한 게 닭도리탕, 찜닭, 닭갈비 등을 주라는 식당을 오픈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달 동안 형이랑 형네 집 거실에서 새벽 4시까지 남자 둘이서 이런 이야기만 했다. 시간 금방 가더라. 그러던 중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사람이 재산이니 남은 도시들도 여행할 겸 자기 친구들 중 사업하는 친구들 엮어줄 테니까 만나서 이야기나 좀 하다 오란다. 그래서 자카르타를 돌며 사람 재산을 쌓고 있었고 또 알게 된 어떤 누나에 의해 결국 헬레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웃긴 게 처음에 헬레나를 만나보라는 제안을 들은 나는 우습게도 거절을 했다. 정확히 3번을 거절했다. 그리고 끝까지 만나볼 생각이 없었는데 만나기로 결정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된다.